사람이 죽으면 세 가지가 남는다. 사진, 목소리, 그리고 후회. 하지만 아주 가끔 세상에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이미 묻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일. 장례식 날 비가 왔다. 이상할 만큼 조용한 비였다. 마치 세상이 일부러 소리를 죽인 것처럼. 정우는 검은 우산 아래 서서 아내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 39. 너무 빨리 죽은 여자. 교통사고였다. 트럭이 중앙선을 넘었다. 경찰은 말했다. 즉사였습니다. 고통은 없었을 거라고.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아빠, 초등학교 5학년 딸 유나가 정우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이제 못 와?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제 내가 이 아이의 전부구나. 화장이 끝나고 작은 유골함이 건네졌을 때 정우는 현실감이 들지 않았다. 사람 하나의 삶이 이렇게 작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서연이 좋아하던 라벤더 디퓨저 향. 그는 반사적으로 말했다. 나왔어. 대답은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가슴이 무너졌다. 침대 옆에는 아내가 읽다 만 책이 있었다. 책갈피는 정확히 중간에 꽂혀 있었다. 삶도 저렇게 중간에 멈춘 걸까? 정우는 책을 덮었다. 차마 그 페이지를 볼 수 없었다. 시간은 흘렀다. 6개월 후 사람들은 이제 괜찮냐고 물었다. 정우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는 삶. 그게 그의 전부였다. 유나는 빠르게 철이 들었다. 아빠, 나 학원 줄여도 돼. 왜? 아빠 힘들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이는 부모의 슬픔보다 빨리 자란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그냥 애로 있어. 그날 밤 정우는 몰래 울었다. 소리 없이. 그리고 1년 뒤, 사고 이후 정확히 1년. 정우는 아직도 비 오는 날을 싫어했다. 그날도 비가 내렸다. 퇴근 후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어딘가 이상했다. 누군가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가로등 아래 젖은 그림자 하나. 여자였다. 처음에는 택배 기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우가 다가가자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우산이 손에서 떨어졌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서연이었다. 죽은 아내. 분명히 내가 화장했던 사람. 내가 직접 유골함을 받았던 사람. 정우야. 목소리까지 같았다. 정우의 다리가 풀렸다. 말도 안 돼.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야.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공포였다. 그 어떤 슬픔보다 강한 감정. 누구야 당신. 여자의 얼굴이 무너졌다. 나 서연이야.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서연이는 죽었어. 그는 분명히 기억했다. 경찰, 병원, 장례식, 전부 직접 봤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다. 살아서, 숨쉬고, 떨면서 설명할게. 여자가 말했다. 제발 도망치지 마. 정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현실감이
완전히 사라졌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유나였다. 아빠. 그리고 여자를 보는 순간 아이의 눈이 커졌다. 입술이 떨렸다. 엄마. 여자가 주저앉으며 울었다. 유나야. 아이는 잠시 굳어 있다가 천천히 말했다. 엄마 맞아? 그 질문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정우는 깨달았다. 지금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니었다. 진실이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죽은 아내인가? 아니면 아내의 얼굴을 한 완전히 다른 사람인가? 사람은 때때로 기적을 꿈꾼다. 하지만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기적이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정우의 삶은 지금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더 큰 미스터리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기적이라고 모두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적은 공포가 된다. 죽은 사람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기쁨이 아니다. 혼란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의심. 집 안 공기가 얼어붙어 있었다. 세 사람 모두 말을 하지 못했다. 유나는 엄마를 닮은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정우는 그 여자의 숨소리까지 의심하고 있었다. 들어와도 돼?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다. 이 여자를 집안에 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게 바뀔 것 같았다. 하지만 유나가 먼저 달려갔다. 엄마. 아이의 작은 손이 여자의 옷자락을 잡았다. 진짜 엄마야? 여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응, 유나야. 엄마야.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정우의 심장이 세게 흔들렸다. 만약 연기라면 이건 너무 완벽했다. 거실에 마주 앉았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설명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당신 어디 있었어? 여자가 두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말했다. 나 사고 안 났어. 정우의 눈이 흔들렸다. 뭐? 그날 차에 타기 직전에 여자의 숨이 가빠졌다. 누가 날 데려갔어? 정적? 시계 초침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데려가? 응. 누가?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얼굴 잘 기억 안 나. 정우의 표정이 굳었다. 기억이 안 난다. 가장 믿기 어려운 말이었다. 그게 말이 돼? 정우가 낮게 말했다. 1년이야. 나도 알아. 여자의 눈물이 떨어졌다. 눈 떠보니까 낯선 방이었어. 감금? 비슷했어. 정우는 믿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장례식은 뭐였지? 그 시신은 누구였지? 유골함은? 왜 이제 왔어? 도망쳤어? 어디서? 모르겠어. 산 같은 데였어. 말이 이어질수록 현실감이 사라졌다. 마치 나쁜 소설을 듣는 기분. 그때였다. 유나가 말했다. 아빠, 왜? 엄마 맞아. 정우의 시선이 딸에게 향했다. 어떻게 알아? 아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냄새가 같아. 심장이 멎는 느낌. 무슨 냄새? 엄마 냄새. 여자가 울음을 삼켰다. 정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이는 속일 수 없다. 그런데 그래도 이상했다. 너무 이상했다. 정우가 물었다. 그럼 왜 경찰에 안 갔어? 무서웠어. 1년 동안? 여자가 고개를 떨궜다. 도망치다가 사고도 났어.
어디 다쳤어? 여자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소매를 걷었다. 정우의 눈이 커졌다. 손목에 남은 깊은 흉터, 오래된 상처였다. 이거 도망치다 넘어져서. 정우는 말문이 막혔다. 이건 연기로 만들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다. 하지만 여전히 퍼즐이 맞지 않았다. 증명할 수 있어? 정우가 말했다. 당신이 서연이라는 거.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 프로포즈 어디서 했는지 알아? 하남 스타필드 옥상 주차장.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굴. 유나 태어나던 날. 당신이 울면서 한 말은? 정우의 숨이 멈췄다.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맞지? 정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기억까지 갔다. 이건 설명이 안 된다. 그날 밤 서연은 게스트룸에서 잠들었다. 유나는 엄마 옆에서 손을 잡은 채 잠들었다. 정우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만약 저 여자가 진짜라면 내가 화장한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 하나. 장례식 날 관이 끝까지 닫혀 있었다. 사고가 심해서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했던 말. 그는 그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 정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혹시 나는 처음부터 속고 있었던 걸까? 우리는 보통 눈으로 본 것을 믿는다. 하지만 때로는 보지 못한 것이 진실을 숨긴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돌아왔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 그럼 누가 죽은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이건 사고였을까 아니면 계획이었을까? 기억은 완벽하지 않다.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방향으로 과거를 정리한다. 그래서 진실은 종종 기억 속이 아니라 기록 속에 남는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문득 깨달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다. 확인.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어디가?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잠깐. 경찰? 아니. 짧게 대답했다. 장례식장. 공기가 순간 굳었다.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나 의심해? 정우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응. 거짓말보다 잔인한 대답. 하지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배려가 아니라 진실이었다. 장례식장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1년이 지났지만 건물 냄새는 변하지 않았다. 정우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년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작년에 여기서 장례 치렀습니다. 성함이 한서연.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멈췄다. 아주 잠깐. 하지만 정우는 놓치지 않았다. 기록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컴퓨터를 뒤적였다. 타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리고 있네요. 정우의 심장이 천천히 빨라졌다. 혹시 그때 시신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남자의 손이 멈췄다. 보통은 사고가 심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봤습니다. 정우가 낮게 말했다. 누가 확인했죠? 잠시 침묵. 남자가 화면을 다시 봤다. 그리고 말했다. 오빠분이요. 정우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고인의 친오빠께서 확인하셨습니다.
정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서연에게 오빠는 없다. 외동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연락받고 바로 오셨는데요? 이름이 뭐였죠? 남자가 기록을 읽었다. 한진석 씨입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연락처 있습니까? 개인정보라. 정우가 말을 끊었다. 그 사람 덕분에 제가 아내를 화장했습니다. 목소리가 서서히 거칠어졌다. 그게 개인정보입니까? 남자가 당황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종이 한 장이 건네졌다. 전화번호. 정우는 손에 쥔 종이를 보며 이상한 확신을 느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뭔가 있다. 분명히 장례식장을 나오는 순간 전화가 울렸다. 서연이었다. 정우야. 왜? 유나 학교 갔어. 그래. 잠시 침묵. 그리고 돌아오면 얘기 좀 하자. 정우는 짧게 말했다. 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차 안. 정우는 한참 동안 그 번호를 바라봤다. 전화할까? 말까? 결국 눌렀다. 신호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여보세요. 낮고 낯선 남자 목소리. 정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한진석 씨? 잠깐의 정적. 누구십니까? 한서연 남편입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 숨소리가 멈췄다. 완전히. 그리고 들려온 이상한 한마디. 아직 살아있었군요. 정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뭐라고요? 남자가 낮게 웃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다. 그 여자 집에 갔습니까? 정우의 등줄기가 차갑게 식었다. 당신 누구야? 정우가 이를 악물었다. 남자의 대답은 짧았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어디서? 당신이 정하세요. 왜 나한테? 잠시 침묵. 그리고 남자가 말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엇이요? 작년에 누가 죽었는지. 전화가 끊겼다. 정우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빨라졌다. 본능이 말하고 있었다. 위험하다. 하지만 더 강한 감정이 올라왔다. 알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그때 문자가 도착했다. 오늘 밤 9시 청림공원. 위치 공유. 정우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진실은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대신 덫처럼 기다린다. 정우는 지금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 모른 척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을 열어볼 것인가? 어떤 진실은 알아버리는 순간 이전의 삶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낀다. 지금 열려는 문이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연다. 밤 9시 청림공원은 생각보다 어두웠다. 가로등 몇 개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정우는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살폈다.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런 장소를 고른 이유는 하나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심장이 천천히 빨라졌다.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 정우가 돌아섰다.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40대 중반쯤. 검은 코트,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눈이 이상하게 차가웠다. 한진석? 남자가 작게 웃었다. 이름은 맞습니다. 당신 누구야?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말했다. 죽은 여자의 남편입니다. 정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 작년에 사고 난 여자. 남자가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여자 제 아내였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말도 안 돼. 정우가 낮게 말했다. 그건 내 아내였어.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류상으로는요. 서류상? 시신이 너무 훼손됐거든요. 정우의 숨이 막혔다. DNA는? 남자가 짧게 대답했다. 검사 안 했습니다. 정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졌다. 왜 안 해? 당신 장인어른이 강하게 거부했으니까요. 정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장인어른? 그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남자가 정우를 가만히 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당신 아내 가족 없죠?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외동, 부모님 모두 사망. 남자가 고개를 기울였다. 그런데 누가 장례 절차를 그렇게 빨리 진행했을까요? 등골이 서서히 식어갔다. 기억이 떠올랐다. 사고 다음 날 바로 화장. 너무 빨랐다. 하지만 그때는 슬픔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다. 왜 나한테 말하는 거지? 정우가 물었다. 남자의 표정이 처음으로 살짝 흔들렸다. 찾고 있었거든요. 뭘? 남자의 대답은 짧았다. 진짜 시신의 주인을. 정적? 바람 소리만 나뭇잎을 흔들었다. 정우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그럼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 아내는 어디 있어? 남자가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말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럼 지금 우리 아내들은 둘 다 사라진 겁니다. 그 문장은 망치처럼 내려쳤다. 정우가 이를 악물었다. 이게 사고라고 생각해?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럼 뭐야?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설계된 겁니다. 누가? 그걸 찾고 있습니다. 남자의 눈이 서서히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오늘 확신했습니다. 뭘? 당신 아내가 살아 돌아온 순간부터요. 정우의 심장이 요동쳤다. 서연이 위험하다는 거야? 남자의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이미 한 번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 정우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번쩍였다. 돌아온 게 아니라 도망친 건가? 조심하세요. 남자가 말했다. 누군가는 그 여자가 죽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야? 남자가 정우를 똑바로 봤다. 그리고 말했다.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다시 죽이려고 할 겁니다. 심장이 쿵, 쿵, 쿵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였다.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는 순간 핏기가 사라졌다. 서연. 급히 받았다. 여보세요. 하지만 들리는 건 숨소리뿐. 거칠고 떨리는 숨. 정우야. 서연의 목소리였다. 울고 있었다. 집 앞에 누가 있어? 정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누구?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낯선 남자의 목소리. 찾았다. 전화가 끊겼다. 진실은 때때로 너무 늦게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 그녀는 지금 다시 표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